거지처럼 입고 들어와서 뭘 가르치겠다는 건데요? 정승우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죠. 바로 낡은 코트에 구두 바닥이 다 닳아버린 한 노인이 서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서울의 한명문 사립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의 신학기 첫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3월 초에 따뜻한 햇살이 물리학과 대형 강의실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100여 명의 학생들이 계단식으로 배치된 좌석에 앉아 첫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죠.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이 강의실은 첨단 빔 프로젝터와 음향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양자역학 수업을 듣게 되는구나. 정승우 교수님 수업 진짜 어렵다던데. 그래도 스펙은 대단하잖아. 하버드 박사의 네이처 논문도 여러 편 냈다고 들었어.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강의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새내기부터 고학년까지 모두가 이 유명한 교수의 강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품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어요. 7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었죠. 그의 모습은 이 명문대학교 강의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검은색이었을 것 같은 코트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 있었고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보였어요. 바지는 무릎 부분이 반질반질해져 있었고 특히 신발은 가죽이 갈라져 밑창까지 드러날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강의실 맨 뒷자리로 향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분 누구야? 혹시 청강생인가?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옷차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 노인은 이런 시선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낡은 가방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그 공책 역시 오래된 것으로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다뤄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은 마치 수십 년간 학생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정승우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 노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48세의 정승우는 이 대학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교수였어요. 하버드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여러 권이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실력자였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성공한 학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양자역학 담당 정승우입니다. 정승우의 깔끔한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온통 뒷자리의 노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승우의 강의를 들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책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의 필기 자세는 매우 진지했고 마치 이 강의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리법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승우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몇몇 학생들은 휴대폰을 슬쩍 꺼내어 뒷자리 노인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금세 그 사진들이 올라갔죠. 우리 강의실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심 청강생인가 봐. 근데 옷차림이 좀 그런 내 집 나온 건 아니겠지? 치매 걸린 할아버지 같은데?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떤 학생들은 노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정승우도 뒷자리의 낯선 노인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강의 중간중간 그쪽을 바라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도 않았고 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떤 학생보다도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씩 공책에 뭔가를 적을 때의 그의 손놀림은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평생을 학문에 몰두해온 사람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양자중첩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승우가 복잡한 공식을 칠판에 적어가며 설명할 때 노인의 눈빛이 특별히 반짝이는 것을 몇몇 앞자리 학생들이 눈치챘어요. 노인은 그 공식을 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정승우가 강의를 마치자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인도 천천히 일어나서 공책을 정성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을 나가려고 했죠. 그때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노인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걱정 반, 호기심 반의 표정으로 말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니세요? 여기 대학교 강의실인데 가족분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어디 사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연락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노인은 단지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강의실을 나선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학생 몇 명이 복도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기하다, 정말 진지하게 듣고 계시던데. 근데 저 나이에 왜 물리학 수업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오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이런 추측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노인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궁금증과 약간의 우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학과 단체 채팅방은 그 노인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누군가 찍은 사진들이 계속 돌아다녔고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옷차림으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를 두고 다양한 별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리할아버지, 신비한 청강생, 우리과 마스코트 같은 별명들이었죠. 대부분은 그저 재미있는 일화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승우 교수의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자신의 강의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꾸 그 노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더욱 신경 쓰였죠. 하지만 직접 뭔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노인이 이번에는 교수회의가 열리는 공간에 나타난 거예요.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본관 3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이 대학의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길쭉한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고급 가죽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총장들의 사진과 대학의 역사를 담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날은 원래 교수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의 주요 교수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두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각자 중요한 안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승우 교수도 평소보다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그는 학과 주임으로서 오늘 발표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리프케이스에서 꺼낸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동료 교수들과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죠. 정 교수님, 이번 학기 신입생 반응은 어떤가요? 꽤 괜찮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만족스럽네요. 하지만 정승우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노인에 대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계속 자신의 강의에 나타나는 그 정체불명의 노인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10분 전쯤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늦게 도착한 교수 중 한 명이려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돌린 몇몇 교수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교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지난 며칠간 물리학과 강의실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바닥이 다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노인은 마치 이곳이 자신이 와야 할 당연한 장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벽 쪽 빈 의자 하나에 조용히 앉았죠. 교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저분 누구지? 처음 보는데. 혹시 새로 오신 교수님? 그런데 옷차림이. 정승우는 그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강의실에 계속 나타나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교수회의까지 나타난 상황에 참을성의 한계가 왔다고 느꼈어요. 다른 교수들도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학철 총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이 중요한 회의 장소에 앉아 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화학과 김성우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만 여기는 교수회의가 열리는 곳인데. 하지만 노인은 단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생명과학과 박영희 교수도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닌지요? 여기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인데요.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박 교수를 바라보며 잠깐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지만 교수들에게는 답답함만 더해질 뿐이었어요. 정승우의 참을성이 바닥났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인 불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짓 그만하고 나가세요. 여기 교수들 회의 중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교수들은 정승우의 직설적인 표현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이 상황을 정리해 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승우를 바라보며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승우를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정승우는 이런 노인의 반응이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이 명확히 나가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못 들으셨나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승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교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마치 정승우의 말을 이해했다는 듯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정승우의 입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거지처럼 입고 들어와서 뭘 가르치겠다는 건데요?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교수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정승우를 바라봤어요. 아무리 상황이 애매했다고 해도 한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했거든요. 몇몇 교수들은 정승우의 말에 작은 웃음을 흘렸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교수들은 정승우의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노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승우를 바라보며 더욱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해와 동정,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의실 문 쪽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전혀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노인은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회의실에 있던 모든 교수들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우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는 실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이 문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바로 유미선 강사였습니다. 유미선은 38살의 젊은 강사로 아직 정교수가 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평소 교수회의에서는 거의 발언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은 달랐어요. 그녀는 노인을 향해 정중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인사였어요. 다른 교수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유미선만이 그 노인에게 예의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유미선의 인사를 받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녀에게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흘렀어요. 노인이 회의실을 완전히 나간 후 교수들 사이에서는 각기 다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교수는 정승우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생각했고 어떤 교수는 어쨌든 정체불명의 사람을 내보낸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승우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안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몇몇 교수들이 작게 웃으며 동조했지만 유미선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까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거든요. 단순히 길을 잃은 노인이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교수들 앞에서 강사인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곧 이학철 총장이 도착했고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미선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노인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어요. 특히 정승우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었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교수회의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학철 총장이 도착하여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까 벌어진 일에 대한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나간 분은 누구였나요? 총장이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승우가 즉시 대답했어요. 아, 그냥 길을 잃은 노인 같았습니다. 요즘 보안이 허술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 출입 통제를 더 철저히 해야겠네요. 총장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회의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교수들 사이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정 교수님이 좀 심했던 것 같지 않나요? 화학과 김성호 교수가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뭐 상황이 애매하긴 했지만 거지라고 하는 건 좀. 생명과학과 박영희 교수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반면에 정승우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교수회의실인데
정체불명의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죠. 맞아요. 정 교수님이 당연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유미선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까 그 노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보통 사람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깊이 있고 지적이며 동시에 매우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뜰 때였어요. 정승우 주위에는 몇몇 교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 교수님,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요. 정승우는 우쭐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같은 엘리트들이 모인 자리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죠. 그때 정승우는 더욱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나가는 노인이 자신이 과학자라고 착각했나 봐요. 요즘 이런 인간들 많아요. 몇몇 교수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정승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망난 양반이 지도교수라도 되는 줄 아는 거지. 거지 주제에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유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까도 충분히 모욕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노인이 없는 자리에서까지 계속 비하 발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몇몇 교수들도 정승우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나서서 제지하지는 않았어요. 정승우가 학과 주임이고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미선은 마음 한켠이 매우 불편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사인 자신이 정 교수들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양심적으로는 정승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미선은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자신에게 정중히 인사해주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냥 길을 잃은 노인이었을까? 유미선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어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정승우 교수님이 어제 노인 한 분을 쫓아냈다던데? 응, 나도 들었어. 좀 심하게 했다던데. 근데 그 노인이 누구였대? 학생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우리 학교에서 사건 있었나요? 교수님이 노인분을 모욕했다는 소문 들었는데 정확히 뭔 일인지 아시는 분?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추측과 소문에 의존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학생 커뮤니티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노인분 물리학 쪽에서 노벨상 후보였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엥? 정말요? 설마요. 거지가 무슨 노벨상이야.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 했대요? 이 글을 올린 학생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선배에게서 들었다고 했어요. 그 선배가 말하기를 며칠 전부터 강의실에 나타난 그 노인이 물리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던데 확실하지는 않대요. 그래도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학생들은 반신반의했어요.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왜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닐까요? 과학자들은 원래 외모에 신경 안 쓴다던데. 아인슈타인도 항상 헝클어진 머리였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한편 일부 교직원들도 조심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온 그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 혹시 학회에서 본 적 있나?
특히 오래된 교직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아, 답답해.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자 정승우도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뭔 대단한 사람이겠어. 정승우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노인이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과학자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말 노벨상 후보라고 했어요. 유미선은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 노인이 중요한 인물이라면 정승우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최근 노벨 물리학상 후보들의 사진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그 노인과 일치하는 사진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학철 총장은 이런 소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며칠이 더 지나자 학교 전체가 이 노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승우만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그냥 소문일 뿐이야. 진짜 그런 사람이었으면 제대로 된 차림으로 왔겠지. 하지만 유미선의 마음속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까 그 노인의 깊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물리학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정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혹시 장태준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물리학과 박사과정 학생 하나가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장태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요. 분명 어디서 본 이름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날 저녁 한 대학원생이 인터넷을 뒤져가며 물리학계 인사들을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10년 전 학회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물리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소개되어 있었죠. 이거. 그 학생의 눈이 하나의 사진에 멈춰 섰어요. 비록 10년 전 사진이라 지금보다 젊어 보였지만 분명히 며칠 전 강의실에서 본 그 노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장태준 박사, 세계적 물리학자, 양자역학 분야 권위자, 노벨 물리학상 유력 후보. 그 학생은 깜짝 놀라서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준은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후 MIT, 스탠포드 등 세계 최고 대학들에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양자역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이론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이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 학생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장태준의 연구 업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최고 권위 학술지에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여러 국제 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했어요.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노벨 물리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와 있는 거지? 학생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장태준이 올해 초 갑자기 미국에서의 모든 직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그분이 장태준 박사님일까? 그 학생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특히 그 깊고 지적인 눈빛은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정보는 물리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야, 너 어제 그 자료 봤어? 응, 진짜 깜짝 놀랐어. 설마 그분이 장태준 박사님일 줄이야. 근데 확실한 거야?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닮았던데. 특히 눈빛이. 학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그 노인이 장태준 박사라면 자신들이 세계적인 석학을 직접 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계셨을까? 과학자들은 원래 외모에 신경 안 쓴다잖아. 아인슈타인도 항상 헝클어진 머리였고, 하지만 학생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승우 교수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했더라? 거지라고 했잖아. 헐, 진짜면 대박 사건이네. 소문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교수들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장태준? 그 장태준 말인가? 물리학과 원로 교수인 최인호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께서 아시나요? 젊은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지. 20년 전에 한국물리학회에서 강연한 적이 있어. 그때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최 교수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정말 그분이 맞다면 이거 큰일인데. 다른 교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교수들 사이에서도 퍼지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며칠 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정승우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분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정 교수님이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거네. 한편 유미선은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며칠 전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 노인에게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뭔가를 느꼈었는데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정승우 교수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유미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하기는 어려웠어요. 정승우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도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설마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남루한 차림으로 다닐까? 아마 동명이인이거나 아니면 그냥 소문일 거야. 하지만 소문이 점점 구체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제기하자 정승우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이라면 그는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곤 했어요. 자신의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결정적인 정보가 나타났어요. 한 교직원이 우연히 총장실에서 나오면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총장님이 누군가와 통화하시면서 이사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 이사장님? 응, 그리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혹시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될 예정인 건지, 그리고 그것이 며칠 전에 그 노인과 관련이 있는 건지 말이에요. 이학철 총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슬쩍 물어봐도 그냥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큰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이 미스터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총장실에서 긴급 공지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전 교수진 긴급 학장회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 이 공지를 본 모든 사람들이 직감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정승우는 이 공지를 보고 약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며칠 전 행동과 관련된 것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유미선은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그 노인이 장태준 박사라면, 그리고 새로운 이사장이라면, 학교 전체가 내일 있을 발표를 기다리며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는 모든 교수진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 원래회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분위기도 사뭇 달랐습니다. 대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정돈되어 있었어요.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단상에는 마이크와 연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행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 같았죠. 교수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오늘 무슨 발표가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새 이사장 발표인 것 같네. 그런데 누가 올까? 외부 인사일까? 아니면 정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정승우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돌던 소문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유미선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 그 노인에게 인사를 건넸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정승우가 큰 실수를 했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오후 2시 정각 이학철 총장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대화가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 총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렇게 긴급히 모시게 된 이유는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의 시선이 모두 총장에게 집중되었어요. 회의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새로운 이사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총장의 말에 교수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물리학자이시며 총장이 말을 이어가자 물리학과 교수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최종 후보로 거론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노벨상 후보라니 정말 대단한 분이 오는 것 같았거든요. 정승우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들었던 소문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이분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연구하시다가 올해 초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총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이사장직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교수들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올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장이 잠깐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께서는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우리 교수진들을 직접 관찰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 말에 교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미 우리 학교에 계셨습니다. 총장의 말에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정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대충 짐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장이 교수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일부 교수님들께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뢰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교수들이 총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승우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며칠 전에 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장이 단상역 커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세계적 물리학자이시자 올해 노벨 물리학상 최종 후보이신 장태준 박사님입니다. 커튼이 젖혀지며 한 사람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교수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단상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며칠 전 거지라고 불렸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장태준 박사였어요. 하지만 오늘의 그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자신감과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며칠 전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 새로운 이사장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정승우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한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거지처럼 입고 들어와서 뭘 가르치겠다는 건데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태준 이사장은 단상에 서서 교수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실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만났던 교수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죠. 특히 정승우를 바라볼 때는 조금 더 오래 시선을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화나 원망보다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유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처럼 정중히 인사를 올렸어요. 다른 교수들이 모두 당황해 있을 때 오직 그녀만이 예의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장태준은 유미선의 인사를 받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녀에게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장태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첫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이사장을 맡게 된 장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해외에서 강의와 연구를 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조용히 관찰해 왔습니다. 장태준이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일부러 소신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모습으로 다녔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모두가 며칠 전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학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장태준의 말에 정승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진정한 학문은 편견 없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회의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장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수들의 마음속 깊이 박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장태준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승우는 더는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승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장태준은 그를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사과받을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죠. 교수들은 모두 숙연해졌어요. 새 이사장의 품격에 감동받은 동시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유미선은 며칠 전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때 직감을 믿고 인사를 건넸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장태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대학이 진정한 학문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속에는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장태준 이사장의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교수들은 각자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교수들은 더욱 그랬죠.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습니까? 총장이 장태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총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교수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정승우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세계적인 석학에게 한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거지처럼 입고 들어와서 뭘 가르치겠다는 건데요? 그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웃었던 사람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정승우 교수님, 총장이 정승우를 불렀습니다. 정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총장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승우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분이 회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정승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무례하게. 정승우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총장이 다른 교수들을 바라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화학과 김성호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교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차림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웃었습니다. 정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행동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동조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유미선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총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유 강사님. 그날 저는 그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유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왜 그러셨나요? 뭔가 다른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노인이 아니라 교수들이 유미선을 바라봤어요. 그녀만이 그 순간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무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유미선이 계속 말했어요. 정 교수님이 그분을 모욕하실 때 말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총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총장이 잠깐 멈췄어요. 권위에 눌려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교수들이 더욱 숙연해졌어요. 특히 그날 정승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교수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장태준 이사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총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정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총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말입니다. 교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학생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거든요. 특히 정승우 교수님. 총장이 정승우를 바라봤어요.
학생들도 그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승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학생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이 더욱 부끄러웠거든요. 교수님들, 장태준 이사장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총장이 말했어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장태준이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교수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장태준은 단상에 서서 교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장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진심을 갖고 임하는 교수만이 이 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교수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직감했거든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약자를 무시하는 교수는 장태준이 잠깐 멈췄어요. 이 대학의 교육 이념에 맞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교수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준이 최종적으로 말했어요. 스스로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의 각오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는 벌써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았거든요.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유미선만은 조금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동료 교수들을 위해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장태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교수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은 반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승우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며칠 전에 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지처럼 입고 들어와서 뭘 가르치겠다는 건데요? 그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승우는 일찍 학교에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미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거든요. 저 교수님이 이사장님한테 거지라고 했다던데. 진짜? 완전 대박 사건이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학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승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더욱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한편 다른 교수들도 각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웃었던 교수들, 동조했던 교수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화학과 김성호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제 판단력 부족으로 하지만 글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생명과학과 박영희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뻔한 말들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유미선은 다른 교수들과는 조금 다른 심정이었어요. 자신은 그날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동료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오후가 되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장실에서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이었어요. 이사회 특별 결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지문의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정승우 교수를 비롯하여
지난주 회의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교수진 전원을 해촉합니다. 이 공지를 본 학교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한 번에 여러 명의 교수가 해촉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공지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촉 사유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진심을 갖고 임하지 않는 행위, 인격적 모욕을 준 행위, 교육자로서의 자질 부족. 정승우는 이 공지를 보고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교수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잘린 건데. 정승우는 혼자 있을 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 노인이 뭐라고, 겉모습도 보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곧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어요. 잘못한 것은 명백히 자신이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당연했거든요. 다른 해촉된 교수들도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교수는 후회하며 반성했고 어떤 교수는 여전히 억울해했습니다. 화학과 김성호 교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바보 같았어. 하지만 생명과학과 박영희 교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냐? 그냥 웃기만 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찬반이 갈렸어요. 잘됐다. 교수가 그럴 수는 없지. 맞아. 완전 자업자득이야. 반면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심한 것 같은데. 해촉까지는 처벌이 너무 과한 것 아냐?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 결정을 지지했어요. 교수가 사람을 그렇게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승우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20년간 모아온 서적들, 연구 자료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유미선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정승우는 유미선을 보고 더욱 부끄러웠어요.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강사가 오히려 올바르게 행동했었거든요. 유 강사님이 맞았습니다. 정승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당신만이 제대로 된 행동을 했어요. 유미선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동료 교수의 몰락을 보는 것이 기쁠 수는 없었거든요. 교수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유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정승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며칠 후 해촉된 교수들은 하나둘씩 학교를 떠났어요. 정승우도 마지막으로 학교를 둘러보며 캠퍼스를 나섰습니다. 그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겸손했다면, 만약 그때 예의를 지켰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 결과 역시 받아들여야 했어요. 한편 장태준 이사장은 총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너무 가혹했을까요? 총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장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교육자라면 최소한의 인격은 갖춰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승우 교수의 경우는, 특히 그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장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 동료들에게 자랑하듯 말한 것들,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이사장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명문대 교수들, 세계적 석학을 모욕하다가 해촉 겉모습 판단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의 자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진정한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 한국과학기술대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촉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이제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태준 이사장은 약속대로 다시 강의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리학과 대형 강의실에 장태준이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정중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태준이 온화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장태준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세계적인 석학에게 직접 강의를 듣게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장태준은 칠판에 첫 번째 주제를 적었습니다. 물리학과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통 물리학 강의에서는 볼 수 없는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물리학을 왜 공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태준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장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물리학은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발견을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장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장태준은 잠깐 멈춰서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일부러 소신을 밝히지 않고 여러분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장태준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입니다. 한 학생이 또 질문했어요. 그런데 처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요? 장태준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육자는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자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장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다만 이번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식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 존중할 때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바로 유미선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교수로 승진해 있었어요. 장태준은 유미선을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미선 교수님도 오셨군요. 학생들이 돌아보며 박수를 쳤어요. 그녀가 그날 유일하게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유미선은 부끄러워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인사드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맞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태준이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 학생들이 이 말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어요. 모든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하나둘씩 장태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이런 강의는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장태준은 모든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고 교육계에서는 많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겉모습 판단의 위험성, 교육자의 자질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십이란, 이런 주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특히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자기 반성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혹시 권위에 의존하거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한편 정승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데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되 이번에는 겸손하고 진정한 교육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한국과학기술대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장태준 이사장의 리더십 아래에서 진정한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교수들도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인격으로 학생들을 대했습니다. 유미선은 이제 학과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그날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거든요. 그날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녀가 동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직감을 믿고 인사를 드린 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장태준은 매주 정기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의 강의실은 항상 만석이었고 다른 과 학생들도 청강을 올 정도였습니다. 물리학은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자연을 존중하고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더 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배웠어요. 거지처럼 입고 들어와서 뭘 가르치겠다는 건데요?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얻었어요. 장태준 이사장은 지금도 그 수수한 차림으로 캠퍼스를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인사를 건네죠. 진정한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겸손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어요.